방지 처하기.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고양시 일산 동구의 여고생이 혼자 있던 2층 집 아파트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둔기를 이용해 창문을 깨고 침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순찰 중이던 아파트 경비원이 마침 이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자 이 남성은 침입을 포기하고 달아났습니다. 달아나는 남성을 보고 경비원과 인근 주민이 괴한을 쫓으며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침입사고가 발생된 것을 인지한 경우 신속히 경찰기관에 신고한 후 상급자에 보고할 수 있으며 경비구역 내에 관련 침입 현장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의 현장 접근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 중 침입자나 침입자로 의심되는 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호루라기, 목소리, 기타 다양한 경보장치를 통해 경보를 발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침입자나 침입자로 의심되는 자와의 직접적인 대응을 하여야만 하는 경우 단봉, 분사기 등이나 기타 장비나 물건을 활용하여 최대한 대응 시간을 지연시키고 즉각적으로 경찰기관이나 다른 사람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 시 부상자나 응급환자가 있는 경우 신속히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허용된 응급처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 시 부득이한 상황으로 증거자료나 현장이 멸실될 우려가 농후한 경우 경찰기관이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자료나 현장 보존 행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 배울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해 살펴보세요. 침입의 사전적 의미는 침범하여 들어가거나 들어옴입니다. 민간 보안 영역에서의 침입사고는 보안 대상 시설에 권한이 없는 사람 또는 권한이 있어도 허용되지 않는 목적과 행위를 위해 보안 대상 시설 관리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침입사고의 방지는 시설 경비, 기계 경비, 특수경비 대상 시설을 방어하는 보안요원의 주요 업무 수행의 핵심적 존재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침입사고는 침입 발생 이후 보안요원 또는 소유자, 사용자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외에는 대개 절도, 산업정보 무단 유출, 방화, 강간 및 강제추행 등 다른 범죄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침입 흔적 또는 사고를 확인하는 즉시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보존이 매우 중요합니다. 침입사고는 통상 침입한 이후 이어지는 절도, 강도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침입사고의 유형에는 초중고 학교시설의 외부인 침입사고, 정부청사 등 공공기관 침입사고, 그리고 빌딩 등 침입사고가 있습니다. 먼저 초중고 학교시설의 외부인 침입사고는 학교시설에 외부인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시설물 파괴, 절도, 방화, 폭력, 성추행 등 다양한 범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초등학교에는 학교 보안관이라는 명칭으로 민간 보안요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외부인 침입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청사 등 공공기관 침입사고는 2016년 초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정부청사에 침입하여 본인의 성적을 조작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침입사고는 통상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에 외부인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각종 공문서의 정보 위조, 음주 소란, 방화, 투신 자살 등의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청사는 통상 방호원,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등의 보안요원이 방호 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딩 등 침입사고는 개별 업무용 빌딩, 공동주택 등 다양한 건물에 침입사고가 발생합니다.
주로 산업정보 유출범죄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최근에는 초고층 빌딩에 호승심으로 무단 침입 후 사진을 찍어 SNS에 공개하기도 하는 등의 침입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침입 사고에 대한 경찰 신고와 상급자 보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찰 기관으로의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침입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우선적으로 112, 즉 경찰 기관으로 신고를 합니다. 신고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로 함께 신고합니다. 112 신고 방법은 휴대전화, 유선전화를 이용해 육성으로 할 수도 있고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의 수신자란에 112를 기재한 후 신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문자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상급자 보고입니다. 보안요원은 침입사고 발생 사실을 상급자에게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보고합니다. 보고의 형식은 구두, 문서,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데 통상적으로 긴급히 하는 1차 보고는 구두,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하고 시간에 여유가 있는 후속 보고는 문서로 합니다. 보고의 목적은 현장 조치 및 판단에 필요한 정보에 신속 정확하게 제공을 하는 것이며 보고 내용에는 침입사고 발생 장소, 피해 내역, 경찰 출동 여부, 침입으로 발생한 문제점 등을 포함합니다. 침입사고의 현장 보존은 사고 현장의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행위를 말하며 침입사고가 발생한 장소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상태, 보안요원의 인원, 사건의 특성 등에 따라 되도록 넓게 설정합니다. 보안요원은 침입사고 현장에 신고자 및 피해자를 포함한 타인의 접근을 통제하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합니다. 주요 현장 보존의 방법은 출입 금지 팻말, 접근 통제 로프 등을 설치하고 인력에 여유가 있는 때에는 별도의 현장 보존 책임자를 지정합니다. 침입사고 발생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경찰로 신고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합니다. 또한 제3자에 의한 사후적인 현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도착 시까지 현장을 통제합니다. 경찰 신고는 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로 하고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인근 사람들의 조력을 받습니다. 침입사고를 인지하고 현장 확인한 내용 중 파악이 된 범위 안에서 중점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내용에는 경찰에게 필요한 최우선의 정보는 장소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보안요원은 경비 대상 시설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면서 침입사건 발생 장소에 경찰이 최단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발생 장소를 명확히 특정하여 신고하도록 합니다. 보안요원은 침입자가 현재 현장에 존재하는지 여부, 흉기 휴대 여부, 폭력행사 여부 등의 내용을 확인된 범위 안에서 신고해야 하며 침입사고 발생 현장이 아파트인지 공장인지 사무용 빌딩인지 등의 특성도 경찰에 함께 알려 신속한 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현장에 존재하는지, 피해자와 피해품의 정도 등 주후 수세 단서가 되는 정보들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단, 피해자가 현장에서 침입을 넘어선 상해, 강도 등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때에는 소방기관에도 최우선적으로 신고를 합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경찰 신고를 하면서 피해자의 위급 상태를 알리고 경찰에서 소방기관에도 알려줄 것을 요청하면 경찰에서 소방으로 직접 연락하여 함께 출동하게 됩니다. 경비업체의 적정한 사후 업무 처리를 위해서 보안요원의 상급자 보고는 긴박한 경찰의 우선 출동에 필요한 신고 정보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침입사고 확인 즉시 하는 1차적인 보고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위주로 보고하고 이후 시간이 경과한 후 이어지는 후속 보고에 자세한 내용을 담도록 합니다. 보고는 적정한 내용의 구성도 중요하지만 시간적으로 적기를 잃지 않도록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합니다. 1차 보고는 우선 경찰에 신고한 정확한 사건 발생 장소, 침입자 관련 정보, 경찰의 출동 여부 등을 구두로 보고하고 추후 시간과 인력이 될 경우 문서로 보고합니다. 피해의 정도와 내용을 고려하여 상급자 또는 경비업체 관리자가 현장 확인 및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보고합니다.
2차 이후 후속 보고는 상급자와 경비업체의 관리자는 후속 보고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비교적 소상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보안요원의 직근 상급자의 경우 통상 사건 발생 시 현장에 즉시 지원을 나와 현장 상황에 참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경우의 후속 보고는 경비업체 및 해당 시설주에게 보고되는 정제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피해자 및 피해 정도에 대한 보고, 신고자와의 질문과 답변 사항, 그리고 경찰의 조치 사항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2차 이후 후속 보고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침입사고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침입 사실을 인지하면 다음의 절차와 내용을 고려해 현장을 확인합니다. 입주자, 거주자, 회사원 등 경비 대상 시설 사용자의 신고를 통해 침입 사건을 인지하고 보안요원의 순찰 등 업무 수행 중 인지된 침입 사건을 처리합니다. 먼저 입주자, 거주자, 회사원 등 경비 대상 시설 사용자의 신고를 통한 침입 사건을 인지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침입 사고는 통상적으로 입주자 또는 거주자가 침입 사실을 확인한 후 보안요원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인지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주민, 거주자의 신고를 통하고 빌딩의 경우 회사원 또는 사용자의 신고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공항 등 다수인이 출입하는 국가 중요 시설의 경우 침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후적으로 수사 또는 언론 보도 사실 등을 통해 침입 사실을 보안팀에서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먼저 신고자를 안심시켜야 합니다. 먼저 신고자가 침입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경우입니다. 침입으로 인한 불안, 당황, 분노 등 다양한 감정과 함께 눈앞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보안 요원에게 근무 태도 등을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보안 요원은 정황 파악에 앞서 온화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신고자의 눈을 응시하며 침입 사건으로 인한 감정적 불안을 해소함과 동시에 신고자를 1차적으로 안심시키는 데 주력합니다. 만약 전화, 인터폰 등 통신 매체를 통해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일단은 신고자를 안심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침입 현장으로 출동을 하면서 신고 내용을 파악하기를 숙지하여 자세한 신고 내용 파악 방법과 경위에 대한 구상을 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보안요원의 침입사건 대처의 기본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신고자가 침입사건의 간접적인 관련자 또는 행인인 경우입니다. 신고자가 침입사건의 간접적인 관련자 또는 행인인 경우에는 감정적 동요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경찰 진술 및 조사 등에 대한 부담 등으로 신고 직후 급격히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이 경우 보안요원은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신고자를 가볍게 안심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신고자에게 사후적인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등 최초 신고 이외에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알리고 가능하다면 연락처 등을 확인해 둡니다. 다음은 보안요원의 순찰 등 업무 수행 중 인지된 침입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보안요원의 순찰 등 보안 업무 수행 중 발견하게 되는 침입 사건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위 상述한 내용을 고려하여 초동 조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신중하고 신속한 조치와 현장 보존과 신고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침입 사건의 침입자 또는 공범이 항상 내부 또는 그 주변에 있을 것을 가정하고 신중하고 신속하게 범행의 흔적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인근의 보안요원 등에 즉시 지원 요청을 하여 불의의 피습에 대비합니다. 또한 보안요원은 현장의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3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번에는 침입자에 대한 경보 바람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침입사고 출동 및 침입자 발견 시 기본 조치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안요원이 침입자 또는 침입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는 때에는 되도록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호루라기, 목소리, 기타 다양한 경보장치를 통해 경보를 바랍니다. 출동 시에는 냉정하고 침착한 자세를 견제하되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침입사건 발생 사실과 현장 출동 사항 등을 상급자와 인근 보안요원에게 즉시 전파하여 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침입 상황에 대응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허용된 장구를 휴대하고 출동합니다. 또한 보안요원은 해당 경비 대상 시설의 장소, 위치, 발생 시각, 침입 목적에 대한 추정 등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상황에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대응 방법을 시나리오처럼 생각하며 출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입자의 도발로 인해 언제든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부상자 확인 시 인근 응급의료기관, 소방기관에 연락하여야 함을 미리 생각합니다. 긴박하고 급박한 부상 상황인 때에는 응급처치를 보안요원 스스로 시행할 수도 있음을 인식합니다. 이번에는 침입자와의 직접 대응 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안요원은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나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이 아니므로 일반 사인을 넘어서는 별도의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역할에 주력하되 현장에서의 침입자 등 범인 검거는 최소한도로 수행합니다. 보안요원은 일반인과 같이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보안요원의 현행범 체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범과 준현행범의 체포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범인은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의미하며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준현행범인은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데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그리고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보안요원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찰관이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인 보안요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묻고 필요한 때에는 보안요원에게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안요원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 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비업법 제15조의 2에 따르면 보안요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안요원은 경찰과 같은 법집행 기관이 아니므로 현행범 체포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력의 과시 또는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 방위, 정당 행위와 관련해서는 보안요원은 일반인을 넘어서는 별도의 권능이 없으므로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으로 형사 입건되는 경우 형법상 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이때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보안요원의 휴대 장비 및 호신 체포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안요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는 경비업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16조의 2에 의하면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 단봉, 분사기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돼 근무 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보안요원인 경비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휴대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하면 경비업법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라 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 밖의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를 휴대할 수 있으며 안전모 및 방검복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장비는 경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경비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목전에서 위험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이를 제재할 목적으로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도의 적법한 범위 내에서 방어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분사기를 소지하는 근본 목적은 방어를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사기 사용은 반드시 정당방위나 현행범인 체포 등 적법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신분 확인 중에 기습적인 공격을 가해올 때 방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분사기 휴대 요령에는 허리 휴대법과 어깨 휴대법이 있습니다. 허리 휴대법은 가장 보편적인 휴대 요령으로 갑작스런 범인의 출현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일반적인 경비 업무 시 휴대하는 방법입니다. 어깨 휴대법은 호송 경비 업무나 신변 보호 등 비노출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주로 사용하며 분사기 소지 여부를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포는 형사소송법상 범인의 신체 자유를 빼앗는 강제 처분으로서 보안 근무자는 경비 업무와 관련하여 현행범만 체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 근무자는 상대로부터의 공격 등에 대비 자신의 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체포 대상자 등에 대하여 현행 법규를 준수하면서 필요 최소한의 물리적인 기술 또는 장구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장 흔한 침입 상황은 침입자가 현장에 출동한 보안요원을 보고 도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안요원은 지속적으로 범인을 추격하면서 경보를 발령하며 지속적으로 긴급 상황임을 주변에 전파해야 합니다. 침입자를 체포 등을 함으로써 상황은 마무리됩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도주 상황일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침입자가 보안요원을 발견하고도 도주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을 가해올 때 특히 안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무전기, 휴대전화 등으로 인근의 보안요원에게 피습 상황임을 신속하게 알리고 주변 사람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급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호루라기 등을 이용해서 경보를 발령합니다. 침입자를 자극하지 말고 되도록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을 회피합니다. 침입자를 자극하여 공격을 유발하는 행동은 자제하고 침입자를 제압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보안요원이 출동하였어도 경계 태세를 유지하도록 하고 무리한 검거보다는 추가적인 피해 방지에 주력하여 출동 경찰관이 직접 체포하도록 합니다. 침입자가 도검,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경고 발령과 상황 전파에 주력하고 체포 행위는 되도록 시도하지 않습니다. 절대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도록 회피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위급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침입자 주변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거나 피난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합니다. 이번에는 지속적으로 은밀히 추가적인 범행을 하는 때입니다. 이 경우는 보안요원은 침입 현장 내부 또는 주변에서 침입자를 인식하였지만 침입자는 보안요원을 인식하지 못한 때인데요. 경비 대상 시설 건물의 특성, 상황, 현장 검거의 즉시 필요성 및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행동합니다. 큰 육성, 호루라기 등으로 침입자의 현장 퇴거를 유도하며 경찰, 지원 인력 등이 도착할 때까지 관찰 후 도착 즉시 함께 검거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1차적으로 신속한 응급의료기관 후송을 도모하고
필요한 때에 한해 직접 응급처치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응급환자 구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우선 심리적 안정 조치를 취하고 즉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며 119, 인근 응급의료기관, 경비 대상 시설 내 구급대 등의 응급환자 발생을 신고합니다. 이 경우 현재 환자 상태, 부상 정도, 정확한 위치를 알립니다. 응급환자 발생 상황을 상황실, 구급대, 상급자, 인근 보안요원 등에게 알리고 필요시 지원 인력을 요청합니다. 환자의 보호자가 확인되는 경우 보호자에게도 사실을 알리고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한 소방 등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환자 곁을 지키고 도착 시 인계합니다. 응급환자를 구급대에게 인계한 후에는 관련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최종 상황 정리 내용을 구두로 상황실, 상급자 등에게 보고합니다.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시행하기 전에 환자의 허락을 받도록 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 응급처치를 거부한다면 처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응급처치를 수행하려는 보안요원은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말하고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음을 밝혀야 하고 행할 응급처치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의식이 없는 환자는 바로 119에 신고를 하되 기도가 열려 있는지, 숨을 쉬는지, 심하게 피를 흘리는지 등을 확인하여 응급처치를 시행할지 판단합니다. 응급처치는 되도록 전문적인 구급대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기도 폐쇄, 심정지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보안요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압박하기를 통한 심폐소생술하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기도 폐쇄 상황 시 응급처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기 평가를 시행하고 기도 폐쇄의 심각성을 평가합니다. 불안전 기도 폐쇄인 경우에는 스스로 기침을 해보도록 격려하고 즉시 이송을 시작합니다. 완전 기도 폐쇄인 경우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와 환자의 의식이 없고 맥박이 없는 경우 구분하여 처치하여야 합니다. 이 완전 기도 폐쇄 처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팁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현장 보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침입사고 현장에 타인의 현장 접근을 통제하고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보안요원은 침입사고의 현장에 다른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고 증거자료나 현장이 멸실될 우려가 농후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 보존 행위를 합니다. 보안요원은 경찰이 침입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타인이 현장에 진입하여 증거를 훼손하지 않도록 타인의 현장 접근을 통제합니다. 먼저 현장 접근 통제 실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건 현장은 침입 장소뿐만 아니라 전후 행동을 추정하여 가능한 넓게 설정하며 현장 보존용 로프, 출입 금지 팻말 등을 이용하여 보존 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전원 침입 장소에서 퇴거하도록 하며 통제를 실시합니다. 보안팀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보안요원을 현장 보존 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그리고 신고자, 피해자, 이웃주민 등 현장 접근을 통제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자나 가족 등이 현장에 입은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부득이 현장에 출입할 경우에도 현장 내 물건 등의 형태를 변경하거나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사전에 주의를 주도록 합니다. 보안요원은 신고자에게 증거 보존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자연스럽게 침입사고 현장 밖으로 이동을 유도합니다. 또한 장소에 따라 이웃주민 등 제3자가 너도 나도 현장을 둘러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안요원은 단호하고 온화한 자세로 이들의 현장 접근을 통제합니다. 현장 보존은 증거자료 채집을 위한 사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의 업무에 해당하지만 보안요원은 부득이한 상황으로 증거자료나 현장이 멸실될 우려가 농후한 경우 경찰기관이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 보존 행위를 합니다. 공장 부지 등 실외 침입 사고에 있어 우천 등 기상 악화 시에도 현장 변형을 최소화하고
진흙에 찍힌 족적을 비닐로 임시로 덮어두는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반드시 현장 변형 전후의 사진을 촬영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침입사고 현장에 출입한 사람은 출입의 목적, 신고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안요원은 사고 현장 주변 보안용 CCTV의 저장 매체가 삭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행 팁을 확인해 보세요. 기계경비 대상 시설의 침입 경보를 통한 침입 사건의 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침입사고 대처하기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